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감정입니다. 감정. 이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또 감정 이야기야. 감정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한 말 중에 어떤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나한테 뭐가 불만인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짐이 되는 건가? 밤이 되어도 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눕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결국 잠을 설칩니다. 다음 날 자식에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범하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자식은 그 말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을 썼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한 말, 배우자가 내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한 것, 배우자가 나를 당연하게 대하는 느낌, 그것 때문에 괜히 서운해집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대하지? 그 서운함을 품고 하루를 보냅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사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한 말,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 모임에서 있었던 일,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건가?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런 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쓸까? 자책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마음을 써오신 겁니다. 그만큼 관계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겨왔던 겁니다. 다만 그 마음 쓰는 방식이 너무 오래 당신을 지치게 해온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감정을 없애는 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참는 법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감정을 아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껴 써야 할 감정과 굳이 쓸 필요 없는 감정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 정도 일에 이렇게 지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금방 털어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감정 회복이 느릴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감정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감정은 쓰면 쓸수록 다시 채워지는 거라고. 마음은 아무리 써도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마음을 쓰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감정을 많이 써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감정을 쓰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더 지치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60년 동안 쌓인 피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쓰셨을까요? 가족 때문에 마음 쓰셨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음 쓰셨습니다.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후배 때문에, 사회에서 마음 쓰셨습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의 평가 때문에, 남들의 기대 때문에 6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을 쓰셨습니다. 그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로가 적었습니다. 감정을 써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계속 쓰다 보니 피로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감정을 써도 지칩니다. 회복할 여력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감정을 쓸 곳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풀 곳이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감정이 잊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술 한잔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감정을 풀 곳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에서 맴돕니다. 풀리지 않고 쌓입니다. 그것이 더 지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 되새기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감정이 소모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또 마음을 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이 피곤하신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성실하게 마음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쌓인 피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풀 곳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되새기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피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사람은 감정을 다 써야 한다. 남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남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관계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지칩니다. 빨리 소진됩니다. 빨리 녹초가 됩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곳에 다 쓰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자식의 별것 아닌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을 쓰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친구의 무심한 태도에 며칠을 끌면 정작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새기면 정작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감정을 다 쓰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 쓰는 것. 그것은 나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의 일에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남의 감정을 살피느라 애쓰셨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의 태도 하나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어떠셨나요? 당신의 감정은 누가 살폈나요? 당신의 마음은 누가 돌봤나요? 당신이 힘들 때 누가 알아줬나요? 남에게 마음을 다 쓰느라
정작 나에게 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남의 감정을 살피느라. 정작 내 감정은 방치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감정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만 지쳤습니다. 상대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쓰는 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그 한마디. 자식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을 썼습니다. 자식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 배우자는 그냥 피곤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며칠을 서운해했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서운해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썼는데 상대는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소모했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본 것은 나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 쓰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가요? 감정을 다 쓰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아껴 써야 합니다. 아껴 써야 할 감정과 굳이 쓸 필요 없는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반응합니다. 누가 어떻게 행동하면 반응합니다. 그 반응 때문에 감정이 소모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뭔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왜 그렇게 말하지? 나한테 뭐가 불만인 거지? 반응하니까. 생각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시작되니까 감정이 소모됩니다. 만약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식이 뭔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감정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감정 소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는 대부분 그 사람의 한계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무심하게 한 말. 그것은 자식의 한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이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생각 없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한 행동. 그것은 배우자의 한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우자가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불편하게 한 말. 그것은 친구의 한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친구가 생각이 짧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문제로 예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말과 행동을 나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건 나한테 불만이 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 사람이 예민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반응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아, 저 사람이 피곤한가 보다.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아, 나 때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감정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일에 감정을 쓰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태도에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내 감정을 쓸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무엇에 반응했는가? 그것에 반응할 가치가 있었는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감정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그러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거리를 두라고?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리두기는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뭔가 말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바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면 일단 기다려보자. 저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아이의 상황은 어떨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쓰지 않고 잠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거리를 두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 아이가 요즘 힘든가 보다. 아, 저 아이가 생각 없이 말했나 보다. 아,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감정이 덜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리를 둘수록 마음은 덜 고통받는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말도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행동도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표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 감정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그렇게 감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리를 두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덜 휘둘립니다. 마음이 덜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나만 지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강해져서가 아니라 덜 흔들리게 되면서 생긴다. 평온한 사람. 그 사람은 강해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사람. 그 사람은 덜 흔들려서 평온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흔들리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것과 흔들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것은 내 감정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인가? 가치가 있으면 흔들려도 됩니다. 감정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으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너무 가까이 있는가? 그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어떻게 보일까? 단단한 사람.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감정이 없는 사람, 차가운 사람, 무뚝뚝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은 감정을 아껴 쓰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단함은 참는 힘이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이는 지혜다. 단단함.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감정이 안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터집니다. 참는 것은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쓸데없는 감정을 애초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닌데 나에 대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감정. 지나간 일인데 계속 되새기는 감정.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계속 집착하는 감정. 반응할 가치가 없는데 반응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감정입니다. 쓸데없는 감정을 줄이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에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단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쓸데없는 감정에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일을 되새기면서, 지나간 일에 후회하면서, 바꿀 수 없는 상대를 원망하면서 그 감정에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감정은 쓸 가치가 있는 감정인가요? 그 감정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그것은 쓸 가치가 없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느끼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계속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과 계속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고 흘려보내면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다. 느끼고 계속 붙잡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단단한 사람은 느끼되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덜 지칩니다. 여러분, 당신이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아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60년 동안 감정을 성실하게 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아껴 쓰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그 감정을 흘려보내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감정을 아끼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덜 지칩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쓰면 하루가 끝날 때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아끼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하루가 끝나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 여력으로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면 마음이 항상 술렁입니다.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아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술렁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하루인데 마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감정을 아끼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모든 일에 감정을 쓰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지치고 상대도 지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아끼면 덜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 덜 상처받습니다. 작은 일에 덜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합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모든 일에 휘둘리면 내가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아끼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에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감정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덜 매이게 됩니다. 감정을 계속 붙잡으면 과거가 현재까지 따라옵니다. 10년 전 일에도 아직 감정이 있습니다. 20년 전 일에도 아직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흘려보내면 과거가 과거로 남습니다.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아끼는 것,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아끼는 것,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감정을 성실하게 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아껴 쓰셔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정을 아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감정이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레도 지나간 일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감정을 쓰고 있구나. 아, 이것은 쓸 가치가 있는 감정인가? 아, 이것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많은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섬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점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을 너무 지치게 한다면 조금씩 아껴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만 감정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감정이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흔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지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차려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감정을 쓰고 있구나. 이것은 쓸 가치가 있는 감정인가?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이 지친 이유에 대해, 감정을 아끼는 것에 대해, 단단함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덜 아파도 됩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태도에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을 되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감정을 성실하게 써오셨습니다. 모든 관계에 마음을 썼습니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아껴 쓰셔도 됩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진심이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을 아끼는 것, 그것은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덜 아파도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세요. 쓸 가치가 없는 감정은 쓰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60년 동안 감정을 성실하게 써왔다. 그래서 지금 지친 거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조금 아껴 써도 된다. 모든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주 조금씩 감정을 아껴 써보세요. 반응할 가치가 없으면 반응하지 마세요. 붙잡을 가치가 없으면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조금씩 덜 지치게 될 겁니다. 조금씩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